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계약법부터 갑니다. 계약법.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마치고 이제 계약법.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 5문제 나오고,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효력 세 가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 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가지 쌍무에만 나오죠. 쌍무.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해제, 계약 해제. 그래서 총론에서 5, 그래서 5 합쳐서 10문제. 자, 첫 번째 성립 들어가기 전에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하면 한 문제 맞춰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쌍무, 유상, 낙성. 이 세 개가 중요하죠. 쌍무, 유상, 낙성. 매매, 갑이율한테 지 아파트 팔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 그래서 재산권 이전 의무, 얘는 대금 지급 의무. 양쪽 모두 채무가 있네요. 쌍무. 소유권 주니까 반대급부로 돈 주네요. 유상. 대가적 채무, 대가적 출연, 반대급부에 있다.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성. 꼭 계약서 쓸 필요 없다. 불요식.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그 다음 증여. 나만 주죠. 사용대차. 여기는 월세 받지만 사용대차는 안 받아요. 공짜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계약이다. 무상, 편무다. 여기서 80% 나요. 80%. 나머지 20%는 이놈. 낙성 반대. 요물. 반드시 물건 인도해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계약금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 요물. 현상광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 걔 좀 찾아주세요. 걔 찾아줘야 비로소 현상광고 계약 성립. 그래서 계약금, 현상광고. 낙성이 아닌 요물이다. 낙성이 아닌 요물이다. 따라해요.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좀 수업 중에 공부 좀 해. 지금 공부해버렸잖아. 계약금, 현상광고는 낙성이 아닌 요물이다. 요물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무상, 편무다.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이 세 개가 2개, 하나. 자, 이제 가끔 이제 이게 나올 뿐이지.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하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쌍무, 유상하면 이 지문이 풀리겠죠? 쌍무, 유상.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야. 이렇게. 쌍무 계약에 한해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무에만 나오고, 그 다음 교환 임대차와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교환 임대차와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계약의 종류는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계약의 성립. 여기서부터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고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합치가 돼야겠죠.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해라, 사람이 일치해라.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고 하고, 그래서 괄호 갑이 5개 청약했는데 을이
5천이면 살게. 5천에 승낙했다.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5억 5천.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게 아니라 병이라는 놈이 승낙했어. 이것도 언밸런스.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다 아니다로 끝나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고 5억 5천 언밸런스.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 언밸런스.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을 못했어요. 불합치 사실. 내가 몰랐지. 근데 사실은 합치가 안 됐어. 이거 착오 문제 아니다. 취소할 수도 없다. 이유 불합치 불성립. 거기서 끝. 민법 총칙.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유효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불합의 불합치 불성립.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착오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 하나.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불성립. 거기서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과 승낙. 이제 여기서부터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청약. 갑이 을에게 너 내 아파트 5억에 살래? 이렇게 물어봤죠. 매매 목적물 대금 확실히 정해서 청약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 자, 이거 흘러가고 이게 정답 주문. 이렇게 표시하면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왕별급이지.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청약은 꼭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이렇게도 나오고 주로 이렇게 나와요. 불특정.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판기를 생각하시. 자판기.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한테 자판기는 부르고 있어요. 커피 좀 뽑아주세요. 음료수 좀 뽑아주세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고 있는 거죠. 자, 광고. 각종의 광고.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광고는 우리의 청약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광고 보고 우리가 청약하는 거지. 이걸 삐끼. 청약을 유인. 우리의 청약을 유인. 그래서 각종의 광고, 분양 광고를 포함한 각종의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덜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없지.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여기도 잘 나와요. 여기는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우리 민법 총칙 의사표시 동네 마지막 목차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청약은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따라서 도달하면 그대로 청약 효력 발생.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 청약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의 내 편지가 도착하기 전이라면 상대방 모르고 있겠죠. 아직 편지 안 받았으니까 나는 처리할 수 있다. 후 없다 전 있다예요. 후 없다 전 있다. 쉽죠. 자, 이놈이 왕별이죠. 거기서 여기서 한 15번 나왔어요. 총칙하고 계약 합쳐서. 청약자가 편지를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 후 죽었어. 발송 후 죽었어. 사망. 맛이 갔어. 제한 능력자가 되었죠.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내 청약 의사표시 효력 그대로 발생한다. 이 말을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에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청약에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이거 장난쳐요. 발송 후 사망하면 효력 상실한다.
효력 잃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 무조건 X예요. 보낸 놈이 죽고 맛이 가도 의사표시는 상대방 집에 도착, 도달이란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지. 자, 이제 청약의 존속기간 법조문 2개. 첫 번째가 더 잘 나와요. 갑이 을한테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갑맘이에요. 갑이 을, 너 5월 31일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이게 바로 5월 31일이라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에요. 정한 청약. 그러면 승낙기간을 이와 같이 정한 청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을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버렸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 여기에서 도착했다. 6월 1일.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말을 법조문은 이렇게 표시해놔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갑이 정한 이 기간 안에 승낙통지가 들어와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갑이 정한 5월 30일 1일 안에 승낙통지를 갑이 받지 못했다면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법조문이죠. 그래서 기간 안에 승낙통지를 받았다. 이게 도달의 의미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갑이 한 청약이 실효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관한 법조문 그대로고, 자, 특별히 을한테 기간을 안 정하고 청약했죠. 이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상당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이 실효돼서 청약이 사라져버렸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이렇게도 나오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 이제 승낙이죠. 청약 끝났어. 승낙. 을이 갑의 청약을 받고 이제 결정을 해야죠. 살지 말지. 승낙. 승낙은 반드시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에게 승낙해줘라. 따라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청약의 상대방, 승낙의 상대방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승낙은 갑한테라. 갑한테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 따라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청약하고 구별하시고. 자, 그런데 갑이 청약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이상한 청약을 해요. 청약자 갑이 너 5월 31일 안에 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고 편지를 보냈어. 이 편지를 받은 을은 기분이 열나 나쁘다. 당연하죠. 네가 뭔데? 걔 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딴 식의 청약은 상대방 을을 구속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 승낙 의사표시를 강제할 수 없죠. 대법원 판례 이해하면 된다겠어. 그래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너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라고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따라서 이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 상관없다는 얘기지. 답 안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답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개 무시하면 된다. 판례. 자, 이제 넘버 원. 계약의 성립에서 넘버 원 두 번째가 12번 나온 놈. 계약 성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에요. 자, 승낙. 을이 갑의 청약에 대해 승낙할 때는 갑이 한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5개 살래 하면 5개 살지 말지로 승낙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을이 사기면 어때?
4억이면 살게. 4억이면 어때?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4억이면 어때? 이 사례로 기억하세요. 4억이면 어때? 이거 승낙 아닙니다. 갑청약 거절. 리청약 5억 청약 거절. 지가 4억원한테 팔아. 새로 4억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이에요. 승낙이 아닌 청약이야. 청약. 승낙이 아닌 청약. 새 청약이죠. 갑청약 거절. 지가 4억에 팔아. 따라서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죠. 갑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대금을 낮추어 4억이면 어때? 이 경우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지문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계약 성립 여부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걸 빨리 머릿속에 계산해야 돼. 아하, 4억이면 어때? 청약 거절, 의리 새로 4억 청약. 청약만 있지 상대방 갑이 다시 승낙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은 청약만 있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빨리 머릿속으로 이게 나오면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다시 와야 돼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넘버 1이에요. 계약 성립에서 가장 많이 나오네. 정답 지문. 자, 연착된 승낙. 의리 보낸 승낙 의사 표시는 갑이 정한 승낙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5월 31일 넘어버렸죠. 의리 보낸 승낙 편지가 갑이 정한 승낙 기간 5월 31일이 지나버렸어.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다. 연착됐다. 연착된 승낙. 자, 그러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이 넘어버렸죠. 6월 2일 도착했다는 얘기지. 5월 31일이 승낙 기간인데 6월 2일 도착. 그러면 승낙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넘어버렸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착되면 늦게 도착하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비록 하루 이틀 늦게 도착했지만 을은 지 아파트 산다는 거지. 승낙의사 표시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새로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어버려. 따라서 늦게 도착한 을의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봐서 연착된 승낙이 새 청약이 되고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해버리면 짝짝꿍 일어났죠?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그러면 계약 성립한다. 이게 연착된 승낙에서 나오는 지문 3개예요. 이 3개가 그대로 다 나와요. 기간이 넘었다. 연착됐구나. 기간 넘었어? 계약 성립하지 않아. 지문 하나. 지문들. 법조문 그대로. 이와 같은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 응용지문. 따라서 연착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가 여기에 다시 승낙해서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지문 셋. 이렇게 샥 나와요. 자, 이건 보통의 연착이요. 을이 5월 한 29일쯤 보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늦게 도착한 거. 그런데 을은 5월 11일 날 보냈어요. 그러면 5월 12일쯤 도착하겠죠. 그런데 편지가 우체국 실수로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지. 이게 바로 사고로 인한 연착. 사고로 인한 연착. 사고. 통상의 연착이 아니라 우체국 사정으로 이렇게 나요. 우체국 사정으로. 또는 그냥 법조문 이렇게 나와버려. 자, 승낙, 갑이 정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 승낙,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연착됐어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을이 발송한 거지. 승낙기간 후 도착, 연착. 그런데
늦게 보내서 연착된 게 아니라 이미 20일 전에 보냈지. 그 말을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5월 30일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발송. 이게 나오면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그러면 우리 법 전문은 충분히 일찍 쏘았는데 우체국 사정으로 돌고 돌아서 연착된 경우에는 청약자한테 칼을 줘요. 청약자가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갑이 연착돼서 너는 20일 전에 보냈는데 지금 왔어. 이제 왔어.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 사실이 확정돼요. 알려주면 연착됐어. 연착 사실이 확정. 그러면 늦게 도착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연착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이 경우 연착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면 연착 사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후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갑이 이게 더 잘 나와요.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아. 을한테 전화 안 했죠. 뭐야? 얘는 20일 전에 보는데 왜 이제 온 거야? 전화 안 해. 자기만 알아. 그러면 상대방 을 입장에서는 꿈에도 이제 도착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5월 11일 날 보냈으니까 12일쯤 도착했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따라서 이 믿음을 보여줘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을은 진작 도착했겠지. 그러게 믿고 있겠죠. 따라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왜요?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법조문.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본다. 연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을은 이미 도착한 걸로 믿어. 이 믿음대로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얘 믿음대로 기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거야.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온 거야.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약 성립한다.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는 이 두 번째를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 이걸. 가운데 놈을.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어. 기간 안에 들어왔군. 기간 안에 들어왔으면 짝짝꿍.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사고로 인한 연착. 그 지문이 비록 기간 후 도착했지만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쏘았어. 이게 나오면 빨리 머릿속으로 사고로 인한 연착. 그럼 사고로 인한 연착 동네 파악하고 이걸 외운 걸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지문이 두 개로 나와.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기간 안에 도달한 걸로 본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냥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 생략해버려. 계약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바로 들이대.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아하, 연착 통지 안 했어? 연착 안 된 걸로 봤지. 연착 안 됐으니까 기간 안에 들어왔구나.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야 돼. 민법은 계산해야 돼. 계산. 이게 연착됐어. 잘 나와요. 연착됐어.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자, 넘버 2. 넘버 2.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요. 아까 넘버 1 나왔죠? 조건이나 변경.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 많은 기출, 두 번째로 많은 정답 지문.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 제목을 봐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 뭐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걸 격지자. 그러면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 성립 시기예요. 효력 발생 시기가 아니야.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고 얘는 계약 성립이 언제 하느냐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여기 힘이 들어가야지.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을이 승낙 통지를 발송한 그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립된다고 봐요. 우리 법이 도달이 아닌 이틀 전 발송한 때로 소급시킨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한국 사람이. 그냥 도달주의를 하지 왜 이런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엄청 나와요. 정답 지문. 발송!
이걸 도달로 장난치겠죠? 그대로요. 넘버 2. 그 다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이 이제 끝났어요. 청약 승낙 끝났고 두 번째 계약 성립 형태 의사 실현.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합니다. 자,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청약자의 의사 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통지, 승낙 의사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이 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성립한다.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돼.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주차했을 때, 아줌마가 내 오뎅 먹은 걸 1분 후 안 때 X. 이 사실을 안 때 이렇게 장난쳐요. 안 때? 아니야. 있는 때.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있는 때로 끝났는지. 이게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법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장난도 치고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그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안 때 X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이놈이 넘버 3예요. 교차청약.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언제 성립하느냐? 같은 내용의 청약이 동일한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 크로스 됐죠. 동일한 내용이어야 돼요.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갑이울한테 울, 너 내 아파트 5개 살래? 이렇게 편지 보냈고 울도 갑, 너 네 아파트 나한테 5개 팔래? 이렇게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크로스 됐죠. 청약만 있지 승낙은 없어요. 하지만 내용이 같아. 그래서 이 경우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 양쪽 갑을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착한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힘을 줘야죠. 도달, 원칙대로 도달주의. 양 청약이 갑과 을의 양 청약이 서로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성립한다. 교차 청약은 도달, 원칙 도달. 그래서 여기를 발송으로 꼭 장난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세 번째. 넘버 1, 2, 3. 이게 계약의 성립에 관한 반드시 해야 될 내용. 거의 전부예요. 이게 거의 전부예요. 자, 이제 계약의 성립의 마지막 목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냐?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와요. 원시적 불능이 뭐냐?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날아가 버렸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시,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 경우 이 매매는 무효죠. 상대방 매수인 을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썼는데 성립은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날아간 경우 이 매매가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을은 소유권 주세요 할 채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을은 열받죠. 야, 너는 왜 건물이 이미 불타 없었는데 나한테 계약서 썼어? 책임을 묻는다. 책임. 그러면 매도인 갑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 체결상 잘못이 있을 때 갑은 책임져요. 그럼 어떤 잘못이냐? 이미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멸실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었거나 또는 몰랐어도 알 수 있었어야 책임져요. 그래서 책임지는 갑은 이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책임진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놈이죠. 책임 물으려면 선의만으로 안 돼.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을 끝. 여기서 처음 나오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을 끝. 엎어. 선의 무과실 반대. 알. 선의 무과실 반대. 알이 뭐예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선의 무과실 반대는 무조건 알. 멸실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도 전부 날아가야 돼. 전부 멸실. 원시적 전부 불능.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지 다른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불능이다, 일부 멸실이다,
그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전부 날라가야 돼. 전부.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따라서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다 흘러간다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 두 개는 장난친다고. 이제까지 우리 기출 다른 기출 보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니. 분명히 기출은 기출이지만 노란색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달달 하는 거. 7, 8월달 노란색.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돈 요구하는 거지. 돈. 손해배상. 그럼 어떤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을은 이 계약이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사실은 무효인데,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믿을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 믿고 지출한 손해. 이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해서 네가 나한테 소유권 넘겨줬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뢰이익 배상. 자, 뭐 이런 거 흘러가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원시적 전부 멸실일 것,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거 두 개만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계약법에서. 매수인에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거. 어딜까요? 어느 동네에서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할까? 계약법에서. 계약 체결상 그건 민법 총칙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하나가 더 있어.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 것. 어떤 책임? 자꾸 총칙 얘기하지 말고 좀 계약법에서 지금 하잖아. 어떤 책임? 하자담보 책임. 권리하자 말고 물건에 하자. 하자담보 책임 매수인에게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해요. 그래서 계약법은 매수인한테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두 번째가 어디라고? 물건의 하자, 누수균열. 하자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만으로 안 돼요. 선의 무과실일 것. RR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거기서 나와요. RR이. 그래서 외워야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물건의 하자, 누수균열, 하자 담보 책임 이 두 군데만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이게 뜬다고. 이 두 개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총칙에서 듣기만 해요. 총칙에서 책임이 어디가 나오느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혹시 기억나요? 무권 대리인 을이겠죠? 갑을병. 무권 대리인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거기서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책임. 물론 거기는 잘 안 나와. 정당한 이유로 박혀 있어서. 거기도 표현 대리 책임. 선의 무과실일 것. 결국 중요한 건 세 개밖에 없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 것. 그래서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게 잘 나와요. 거기가 제일 잘 나오고, 두 번째가 하자담보 책임. 하자담보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이놈이 제일 덜 나와. 그 세 개 중에서. 어찌됐든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자, 하나 더.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 갑과 을이 한참 계약 체결할까 말까 교섭 중이었어요. 자,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어. 그런데 밤에 전화 와서 미안해, 계약 못하겠어.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계약 체결 댓글로 정당한 신뢰가 을한테 쌓였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그래서 교섭을 부당한 중도 파기한 거예요. 교섭 중.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고생해서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저는 미안해.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했다고 생각해 봐. 을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열받으면 법적 권리를 줘요. 책임 물어.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부당한 계약 거부, 부당한 중도 파기 이런 단어가 떠요.
그러면 을은 부당한 계약 거부한 이 갑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묻느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지. 건물이 멸실한 게 아니고 토지가 수용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약 체결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지문 하나. 그러면 을은 부당 거부한 갑한테 무슨 책임을 묻느냐? 이거 불법행위 성립. 무슨 책임 물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외우란 얘기요. 이게 정답 지문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부당 거부한 이 부당 파기에서는 어떤 책임이 성립한다? 불법행위 이 네 글자를 외우란 얘기요.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걔는 오로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오니까. 이거 원시적 불능 아니죠? 건물 멸실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부당 파기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 묻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어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바로 똑같아요. 실내익 배상을 청구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계약 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 체결 거부해서 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로 인한 이행이란 말 나올 수가 없어. 계약이 체결될 걸로 내일 계약서 체결될 걸로 믿고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같아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내배상. 손해배상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도 믿고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네가 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불법행위 이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오케이. 끝났어. 이제 문제 하나 보고 끝내는 거예요. 계약 성립은. 계약 성립 틀린 것은 21년 주택관리사. 틀린 것은 그러면 틀린 애 쫙 밑줄 하시고 1번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풀어내는 거야. 아하,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이구나. 을이 보낸 승낙편지가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착했대요? 도착 안 했대? 도착 안 했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갑이 정한 기간 안에 안 들어왔지. 그러면 늦게 도착했다는 말 같죠? 안 들어왔어.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풀 수 있어. 자,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자, 격지자 간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법조문.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승낙통지 발송한 때 네가 X구나. 이렇게 장난쳐요. 도달로. 승낙통지 발송한 때, 승낙통지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네가 답. 자, 이제 공부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면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연결됐죠?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아하, 너구나. 오뎅 먹었을 때 그거구나.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승낙통지가 필요 없어. 특별히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 그때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의사실현 계약 성립. 법조문. 5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구나.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아하, 너는 크로스구나. 교차 청약 지문이고. 그러면 크로스 같은 내용이죠. 이걸 확인해야 돼. 물론 이것 장난친 적 없어요. 동일한 내용의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 청약, 갑과 을의 양 청약이 각자 상대방 집에 도달로 나와야 돼. 도달한 때 성립한다. 계약. 원칙대로 도달. 여기만 발자해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여기만 발송이고 계약법에서는 다른 어디도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만 발자야. 발송. 다른 어디도 여기도 도달. 다 도달. 한글로 받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받았다가 도달이니까.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관한 여기만 발송으로 나와. 다른 어디도 발송 나오면 다 장난친 거예요. 기억해요. 오케이. 끝났어요. 10분간 쉬고 동시행 항변권.